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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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뭉치에 따르는 정치가 오늘 마지막 방송 고별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컴퓨터도 조금 이렇게 늦장을 부려서 오늘 좀 방송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예고를 보셨겠지만 오늘 제 마지막 방송이고요. 저보다 훨씬 더 방송을 잘할 뉴 BJ 분이 오늘 깜짝 인사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옆에서 숨죽이 기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방송이지만 저는 늘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늘 하던 거대로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소개하는 뉴스 브리핑 코너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네. 컴퓨터 좀 느려요. 네. 바로 지난 11일. 11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11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라고 많이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수이라고 합니다. 상수이. 상수이라고 하는 광문제라고 하죠. 아마 중국 쪽을 좀 아시는 분들 광문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중국은 광문제라고 해서 약간 이제 서양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이제 2009년 11월 11일 날 그 타오바오청, 그러니까 타오바오 상점이라고 했던 현재 티몰이죠. 알리바바가 이벤트 형태로 진행했던 행사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중국의 모든 유통업체들이 동시에 할인을 해버리는 엄청난 행사가 됐습니다. 그게 엄청난 행사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행사냐면요. 그 2009년에 시작고 이번 2018년이니까 딱 10년 차 되는 이제 하다 보니 10년 차가 되는 이 행사라서 업체들이 많이 더 준비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죠.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왜 이날 하냐면 중국의 국경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에 있는 날짜라서 광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말로 이 광문제는 솔로데이. 솔로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솔로들의 날인데 이날 각종 제품들이 할인이 되는데요. 네. 이 광문제 지난 11일날 광문제가 시작한 지 1시간 40시간 약 1시간 50분만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광문제를 통해서 판매된 그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6조가 팔렸습니다. 16조.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에 있는 모든 유통회사들이 이 광문제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알리바바는요, 이 광문제 물건을 배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끌 정도 되게 중국에서는 엄청난 행사고요. 이게 바로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11월 11일 날 1시간 50분 만에 16조가 돌파되는 엄청난 매출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아직 광문제 그 매출 여파가 아직 이 뉴스가 나온 거는 1시간 50분 만에 나온 뉴스라서 언론에서 예상하는 거는 하루 동안 2018년 11월 11일 하루 동안 광문제 하루 동안 판매될 예상 매출이 36조면요 우리가 협회에서 이제 얘기하지 업체들 만나서 얘기할 때요 정부가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자금의 예산이 총 얼마라고 R&D 자금 얼마죠 올해? 19조 6천억 원. 내년은 20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들 지원에 R&D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중국에서 광문제 하루 동안 팔리는 거예요. 정말 대박이고요.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팔리고 있어서 매일 거고요. 시작한 지 새벽 1시 40분 기준 나온 게 16조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가장 많이 구매한 중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산 제품은 어느 나라 걸까요? 제일 많이 산 제품은 일본, 그 다음 미국, 3위가 한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 광문제 때 제일 많이 샀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 제품을 중국이 맞아요. 협회 100년치 매출을 하루 만에 끌어버렸어요. 대박입니다. 그죠? 당당님, 그죠? 정말 대박이죠. 도대체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할 건데, 중국이 1년에 한 번 이 광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할까요? 대박일 겁니다.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광고주 얘기는 남의 나라 얘기 좀 부럽죠. 그렇지만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죠. 이제 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는요,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라고 하면 영화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여름에 바닷가에서 논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지난 8일부터 10일 동안 3일간 해운대에서 벤처 창업 페스티벌 2018이라는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벤처 기업들이 다 거기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런 행사는 우리나라는 신촌에서 창업기업들 페스티벌이 있고 주로 강남 테헤란 쪽에서 이런 행사가 많은데 왜 부산에 가서 했을까요? 부산은요,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요,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부산에 뭐 56개가 있고요, 창업을 보육해주는, 투자를 해주는 13개의 엑셀러레이터 기업이 있고요, 이제 부산대와 부경대 같은 창업기업을 보육해주는 그런 대학들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제2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스타트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우리가 주로 수도권에서만 생각했는데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기업들이 있고요. 바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부산에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부산에 가고요. 협회가 부산대학교하고 협약을 합니다. 아, 예, 당당히 이번 주 16일날은 부경대가 아니라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예. 부경대는 교육했던 대학교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은 부산대와 협박을 합니다. 부산대가요, 부산대가 의료산업 쪽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로 키우고 있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창업 보육을 하고 있고 약 80개 정도의 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0개 정도의 기업을 저희 협회에서 컨설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고추장님도 열심히 해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게 해보세요. 예. 다음, 아프리카TV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당하지 않고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예. 다음 뉴스는요, 예. 녹색인 거 보니까 협회 뉴스 같아요. 제가 이제, 파란색이네요. 녹색이 제가 생명인가봐요. 네이버와 네이버 랩스가 CES 2019, CES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가전 전시회잖아요. 주로 CES라고 하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가전업체들의 기사만 나왔는데요. 드디어 올해는 네이버와 네이버 랩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4개의 제품이, 그러니까 3개 부분의 4개의 제품을 출품했는데, 이 4개의 제품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프로젝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헤드, HUD, 그러니까 AR HUD. HUD가 뭔지 아시죠? 허드라고 하죠,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자동차 앞쪽에 있는 그런 HUD인데, 3D AR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HUD라고 하면 우리가 평면이잖아요. 평면에서 그냥 내비게이션에서 방향만 보여주는데, AR이 뭡니까?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래픽으로 방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증강현실 기능이 들어가는 HUD를 만든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걸 가지고 출품해가지고 CES 2019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상을 수상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아마 HUD 제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약간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앞쪽에 홀로그램 같은 게 나타나서 내비게이션 정보 같은 게 홀로그램 정도 같은 걸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죠? 앞으로는 네이버 내비가 나오겠네요. 네이버 맵을 이용한 어플을 이용하면 굉장히 재미난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런 HUD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다 사고 나지 않았을 텐데 먼저. 다음 뉴스는요. 네. 예, 이제 대기업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중소기업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일정 관리 많이 하시죠? 일정 관리, 그죠? 일정 관리할 때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 좀 전에 제가 어떤 저편 전문의에 물어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전시회 일정을 많이 하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뉴스나 이런 코엑스나 킨텍스 어플 같은 걸 보고 관련된 전시회, 관심 있는 전시가 있으면 일정에 넣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자동으로 내 일정표에 내 관심 있는 일정을 다 끌어다 넣어줄 수 있다면,
관심 있는 일정을 알아서 제 링크, 캘린더에 넣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린더라는 어플입니다. 관심 일정을 구독해주는 플랫폼이고 린더고요. 이 린더라는 어플에 누가 투자했냐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투자했어요. 화장품 회사. 화장품 회사가 왜 이런 캘린더 어플에 투자했을까요? 뭐냐면요. 이 캘린더 어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모레 아리따움이나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같은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이 하는 각종 세일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갖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정표에 내가 만약에 아리따움 제품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리따움의 일정을 구독을 하는 것만으로 아리따움에서 세일 행사 한다는 게 바로 제 일정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마케팅을 활용하려고 린더라는 어플을 만든 회사에 아모레퍼시픽이 투자한 겁니다. 이 린더를 만든 이 회사는요, 아모레퍼시픽에서만 투자가 된 게 아니고, 민간 투자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죠. 팁스라는 프로그램도 선정이 돼서 약 10억 정도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린더를 이용해서 코테라의 평생교육원의 일정을 딱 구독을 하면 매주 어느 날 제가 일정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제가 관심 있는 일정이 제 일정표에 탁탁 쌓이는 거예요. 탁탁 쌓이면 제가 항상 우리 신상승 위원 전화해서 이번 주에는 누가 어떤 위원님이 언제 강의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제 일정표에 저 신상승 위원님의 강의 일정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마케팅 하겠다고 린더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린더라 어플 만든 회사는 좋겠어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판도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을까요? 그죠? 얼마 투자했는지 안 나왔네요. 그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요. 건강편의식 거점 배송 스타트업 프레시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강편의식, 건강한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예, 맞아요. 신상승 의원님은 코테라의 판빙빙이죠. 예. 파는 빙빙 돌리거든요. 이제 뭐냐면 프레시코드는요, 이제 건강 편식을 거점을 통해서 배송하는 기업이고요. 옐로우독과 롯데 엑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곳에서 프리-A 투자, 그러니까 시드머니 투자 받았습니다. 네. 쉽게 하는 거 뭐냐면 건강 편식이 뭐니까 샐러드. 이 사진에 나와있지만 샐러드를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저희 협회가 얼마 전에 한국 자동차 튜닝산업협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컨설팅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 푸드테크 협회 쪽에서 연락이 와서 푸드테크 협회하고도 조만간 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푸드테크 협회는 이런 프레시코드와 같은 뭔가 식품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IT와 연동한 이런 업체들이 이제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프레시코드는 현재 이제 샐러드를 신선하게 배달을 해야 하다 보니 현재로는 서울과 판교 지역에서만 진행하고 있고요. 프레시코드를 배달하는 스팟을 푸코스팟이라고 합니다. 푸코스팟. 일종의 배송지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까지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요즘 새벽에 배송하는 업체들 꽤 많죠. 마켓컬리 같은 것들은 밤 11시까지만 주문하면 새벽에 3시까지 갖다 주죠. 그래서 아침에 음식을 먹고 싶으면 마켓컬리 같은 데서 마켓컬리 같은 데서는 과일 같은 거 주문하면 아침에 와요. 그죠? 새벽에. 근데 이제 장보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아침에 샐러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이 프레시코드 같은 회사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기와 배달 민족 같은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여기는 샐러드만 주로 배달하는 겁니다. 샐러드는 신선한 곳이니까 배달을 바로 근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푸코스팟이라고 하는 거점 배송지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우유 배달하듯이 우유 배달 보급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샐러드만 배송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배송 센터를 운영하면 돈 좀 벌겠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업체인데, 바로, 공유 자동차 서비스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타다라는 업체, 타다라고 아시죠? 예. 이제 미국의 우버라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우버가 지금 현재 불법이지만, 카카오티풀이라고 해서 카카오티가 이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카풀은 합법인 거죠. 카풀은 정부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그냥 업계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뿐이라서 현재는 럭시나 플러스로 같은 업체들이 카풀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타다도 약간 이제 우버와 좀 다르게 승합차 렌탈 같은 형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를 부르면 차와 기사가 같이 오는 형태고, 그 시간 동안 그 차와 기사를 렌탈해 주는 건데,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이 타다나 어플은 뭐가 좋으냐면, 서비스가 굉장히 매뉴얼화 잘 돼 있어서, 어떨 때 불러도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원하면 타다를 이용하라 라고 했더니, 이 타다가 오픈 베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어플 다운로드 수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10만 명이 이 타다 한번 써보고 싶다. 일반 택시보다 좀 비싸지만 승합차고 서비스가 안정적이니 운전기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비싸도, 특히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강남 같은 택시자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저도 지금 카카오 티플 서비스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되면은 아마 겨울에 강남역에 가면 이런 거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택시 못 잡아, 이제. 사람들 많은 건 택시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공유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타다와 플러스 럭시 이런 것들은 합법이고요. 최근에 불법, 약간 좀 다양한 이상한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조만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버가 택시 업계를 망친다라는 이런 게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여서세 강전위원님,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타다 같은 어플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아마도 카카오라는 대형 기업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정치인들도 다 오케이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타다가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고요. 유력한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20개 감사합니다. 유력한님, 마지막 방송에서 막 써주시네요. 그죠? 진우님도 오셨군요. 네, 어서오세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타다의 다음 뉴스는요. 제가 한번 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제 사수로 있는 분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네트워크 하고 있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창업기업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회사고요. 약간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협회에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창업기업들의 보육을 도와주고 투자 유치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곳인데, 제가 약간 예전에 조선닷컴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계열사에 근무할 때 모시던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표님이세요. 그분의 이제 근황을 찾다 보니까 이분이 2주에 한 번씩 테헤란 커피클럽이라는 걸 운영하시는데, 오전 7시 40분, 45분에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님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는 이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번 참석해 보려고, 일반 요즘 다 이래요. 요즘 좀 싼데 창업기업들 이런 보육 그런 커뮤니티 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옥상이, 그러니까 천장이 다 드러나 있죠. 여기와 해서 미팅해가지고 여기도 제휴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창업기업 컨설팅 할 수 있으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도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도 컨설팅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했고요. 제가 아마 이번 주 바쁘시다니까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미팅하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임이 테헤란 커피클럽이라는 모임이 벌써 100회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는 2주에 한 번씩인데 100회면 거의 1년에 한 50회 정도 했을 거고 한 2년 넘었겠다는 거죠. 2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다녀갔습니다. 100회가 지난 10월 31일 날 진행됐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 많네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중국의 광문제 상수위에서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일본,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물건이 일본 제품이고, 그 다음 미국 제품이고, 3위가 한국 제품인데, 광문제 하루 만에 얘기한 거고요. 중국의 최고의 물류회사가 딩둥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물류회사잖아요. 여기는 딩둥닷컴이 드론으로 택배하는 회사 아닙니까, 얘가? 이 딩둥닷컴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8 중국 수입시장 가이드를 발표했더니,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한국의 물가, 광문제 때, 하루 때 볼 때는 일본이나 미국 제품 많이 샀지만, 1년 통틀어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입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의 물건 제일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뉴스에 보면 딩둥닷컴이 한국 제품을 직접 소싱해 수입하려고 딩둥닷컴에 한국 사무소가 있죠. 서울에 사무소 오픈했다고 제가 뉴스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딩둥닷컴이 한국의 물건 직접 사갖고 중국에 런칭하는 걸 하겠다라고 해서 딩둥닷컴이 사무소 오픈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많이 이용할까요? 일단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 왜요? 그리고 3위는 디자인이 예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소개하냐면요. 이런 가이드를 잘 분석하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딩둥닷컴의 이 가이드, 중국 수입시장 가이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 많이 좋아할 거예요. 내가 새로 들으신 나이서 하이 HEI님 누구실까요? 누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예. 네, 바로 이 딩둥닷컴입니다. 예,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딩둥닷컴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외 브랜드를 많이 산다고 하다 보니 직접 돈을 들여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딩둥닷컴이 16조 원 투자해서 해외 브랜드를 제품 구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상하이에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발표했네요. 그죠? 지난 11월 6일날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해외 물건을, 해외 브랜드를 좋아할까요? 중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중국 소비자들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중국 소비자들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능하면 중국 제품보다는 수입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늘어나다 보니 수입 제품을 직구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걸 눈치채고 있는 딩둥닷컴이 안 할 이유가 없는, 맞아요. 상수위는 1시간 40분 만에 매출이 16조 원 맞습니다. 한 시간 47분 만에 그런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구입 판매된 매출이고요. 이제 16조 원 투자해서 해외 브랜드 사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협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협회 소식. 네. 네,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하이님, 네. 저 협회가 2018년 제11차 기업 R&D 디도3 및 실무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12월 3일부터 한 달간 합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11월 30일 6시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일날 교육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주말반 교육도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토요일 4주간. 네. 매주 토요일마다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씩 4주간 진행합니다. 정말 빡세겠죠. 그죠? 지금도 힘든데, 그죠? 하루에 2시간씩 월수금 3일간 하는 걸 하루에 몰아서 하려니까 정말 난리도 아닌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고요.